무아바라고 있었어요. 무아바는 뭡니까? 네. 아파트 바로 아래. 아. 아까 이제 서두의 소장님이 이 하락장이 지나가면서 또 전세값이 오르면서 매매가 자극될 수 있다고 어느 시점에 네.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때 그 예상은 왜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전세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제도거든요. 그렇죠. 임차인 입장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그리고 부동산 아파트에만 있는 상품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상가나 뭐 다른 거에는 전세라는 상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사실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나는 상품의 제도거든요. 근데 그걸 버텨주는 거는 계속 매매가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세가 되는 건데, 문제는 이 전세라는 제도의 특성이 뭐냐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 거죠. 전세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 돈을 좀 더 주고 나중에 이 보탠 돈을 또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냥 뭐 예를 들면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셈인 거죠. 강제로. 그런 거니까 사실 손해보는 건 없어요. 그러면 뭐냐, 침체 하락장이 되면 거주 문제를 이제 매수로 해결할 것인가 임차로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손해 보잖아요. 그러면 다 대부분이 임차로 해결하려고 이제 몰려요. 그럼 이게 바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누적돼야 돼요.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누적되면 이제 전세 수요가 많아지고, 사실 투자자들이 집을 안 사잖아요. 그럼 전세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하락장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 이제 전세 시장에서는 전세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 딱 에너지가 쌓이게 돼요. 그렇군요. 이게 에너지가 응축이 되면 이제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못 막은 게 전세난이 이제 5년 동안 이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힘이 센 거죠. 그러면서 그 힘으로 매매가를 밀어 올리게 되는 거죠. 다시 월점 들어가면은 이 전세에 응축된 에너지가 전세값을 밀어 올리면서 매매가를 자극하는 시기를 우리 소장님은 2030년 초반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집 살 걸 기다리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 얘기 듣고 너무 암담할 수. 그렇죠. 10년을 더 기다리란 말이냐 나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여기에 이제 당위나 가치관을 개입하면 그렇죠.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그건 너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진짜. 그래서 여기서 항상 저는 이제 좀 그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시장은 정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시라고. 가치관이나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당위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자꾸 왜곡하게 돼요. 왜곡하게 돼요. 그러면 그 시점에 우리 선생님 다시 또 책을 쓰십니까? 아파트 폭등의 시기가 온다. 2030년쯤에. 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원래 예비된 질문이 다가오는 하락장을 맞이하기 전에 이제 어떤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 이걸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앞에서 많이 나오긴 했는데 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사실 무주택자들은 이제 만약 정말 나는 서울 수도권만 보고 있다, 지방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면 버텨야 되는 거고요. 그죠. 지방에 좀 아는 데가 있는데 여기 이런 데들은 좀 올라갈 거는 같다. 그러면은 이런 데를 사셔도 무방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 조심스러운데 팔 수 있으면 파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제가 항상 파는 시점을 언제로 보냐면 올라갈 때 팔아라. 왜냐면 부동산을 제가 수십 년 이제 현장에서 겪어보니까 정책이 들어가면 이때부터 매수자가 없어져요. 안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팔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는 가격을 낮추기는 좀 애매하고, 그럼 시세대로 내놓으면 여러 사람하고 비슷한 물건이, 매수자는 뭐 많아야 한 사람.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정말 운에 가깝게 거래가 되고 정말 꼭대기에 신고가 찍으면서 파는 분들도 있고, 운이 좋은 분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런 거를 운에 맡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약간은 올라가는 거를 좀 인정하셔라.
근데 상대방에게 더 먹을 거 좀 네, 그게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게 너무 어려워요. 항상 뭐냐면 그 뒤에 팔 수 있을 거다라는 뭐 일종의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거를 저는 겪은 사람으로서 그런 자신감 필요 없다. 네, 좀 일찍 팔고 팔아야 그게 결국에는 파는 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좀 파시려고 어차피 하락하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들고 가겠다. 그럼 마음을 정말 굳건하게 떨어져도 나는 버티겠다. 그럼 준비도 좀 만약에 대출이 있으면 이자 올라가는 거 좀 예상하고 좀 여유 자금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가족들 단돌이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족 싸움이 많아집니다. 그래요? 상승할 때도 많은데 하락할 때 더 심해요. 이제 왜냐면 이자 부담 생기고 하락하니까 이제 원래 원금에서 손해 보는 거잖아요. 이제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때 네가 사라고 안 했으면 그 이제 이때 이런 식으로 서로 약간 격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빵 터지는 거죠. 내가 사자고 했냐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서로 가족들이 이제 피폐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서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자,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사실 일률적이진 않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최근에 보니까 지방이랑 서울 수도권은 사이클이 꽤 많이 다르게 돌더라고요. 다른 데도 있고 이제 좀 같아진 데도 있고. 근데 같아진 게 사실은 상승이 이제 비슷하게 된 거지 사실 기간 자체가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지금 지방에 들어가도 이렇게 오를 때가 꽤 있나 봅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이제 제가 오픈해드리기는 어렵고 사실은 잘못하면 요즘은 투기 심리가 이렇게 확 아직 그 에너지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디 괜찮다더라 그러면 글로 쫙 몰려가가지고 완전 그 시장을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절대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공개된 자리에서는 전혀 이제 지방 좀 얘기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이제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이제 제가 이제 제 말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저는 안 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런 지역이나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지방도 근데 최근에 막 뭐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도 쫙 돌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도 거의 막 오르지 않았던 그런 것도 있나 보죠. 그렇죠. 그래요? 네.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요? 네, 올라갈 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서울 수도권에서만 이제 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지방 시장을 잘 모르게 되는데 잘 찾아보면 또 그런 데도 있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장님 계신 데가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왜 만드셨고 이제 앞으로 이 연구소를 통해서 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사실 제가 첫 번째 책을 쓸 때에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무주택자분들이 스스로 다 기회를 걷어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그러니까 시장을 제대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 너무 이제 그 다른 지표들 있잖아요. 뭐 금리 올라가네, 인구가 줄어드네.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인구는 늘고 있었는데 인구 줄어들 거를 몇십 년 뒤의 일을 지금 막 걱정하면서 봐라 이제 나중에 집 남아 돌아가지고 일본처럼 될 거다 막 이런 게 그래서 좀 시장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 좀 집을 좀 그럴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을 좀 사서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것도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부의 사다리 이게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유일하게 이제 재테크 시장에서만 남아 있는데 가장 안전하게 돈을 불릴 수 있는 시장이 저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부의 사다리를 꼭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 책을 썼고 사실은 원래 제가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라는 그 채널명을 가지기 전에는 뭐였냐면 무아바라고 했었어요. 무아바는 뭡니까? 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 바로 알.
그렇게 이제 하고 갔는데 약간은 구독자분들은 무주택자분들이 저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투자자들만 저를 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안 맞구나. 그래서 이제 채널명을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로 이제 바꾸게 됐고 스스로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도 유튜브 보고 뭐 블로그 보고 이러면서 전문가들한테 기대어서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막 뭔가 살 때 고민하면서 전문가들한테 저한테도 메일이 계속 오는데 상담받고 싶어요. 저는 개인 상담을 절대 안 받거든요. 그래요? 네. 저랑 안 맞아요. 그래요? 이분들은 뭐냐면 다 정해갖고 와요. 그렇다. 원하는 답을 듣기로 그렇죠. 하거든요. 저한테 그냥 자기가 맞냐 틀리냐 예.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다 틀릴 때 대부분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바꿔주려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담에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받는 거고 스스로 공부를 해서 남한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사이클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뭐 부동산 투자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이나 이거를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생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기대해서 한다는 거는 어떻게 잘못 전문가를 또 잘못 만나면 또 완전 그렇죠. 크게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클에 대한 공부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채널과 책 이걸 만들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앞으로는 똑같이 지금 유튜브는 계속 할 거고 사실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유튜브에도 한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조회수에 이게 초월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도 늘 쪼입니다. 조회수가 안 나오는 주제 이런 건 다 생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조회수가 안 나오는 주제들이 훨씬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는 약간의 흥미 위주 그리고 관심 있는 그런 주제 위주로 들어가고 이제 제가 정규 강의 같은 게 이제 하나 만들어서 굉장히 길어요. 거의 한 50시간 정도.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시나요? 후랭이 TV라고 후랭이님 제가 가장 처음에 이제 인터뷰한 채널인데 이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금 이제 강의를 곧 이제 할 생각이고 그 강의를 들으면 아마 책보다 훨씬 더 이제 심도 있는 사이클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전 투자도 병행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자 오늘 우리 이현철 선생님 모시고 굉장히 긴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 긴 얘기를 나누는 동안 마지막으로 혹시 내가 요 얘기 준비했는데 깜빡했다 이런 거 있으면은 뭐 공부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조금 방향을 잘못 잡고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무조건적인 다독 이런 거보다는 좀 기준이 좀 잘 잡혀져 있는 제 책이 아니더라도 그런 책들을 좀 한두 권 책을 여러 번 읽는 게 훨씬 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좀 그런 쪽으로 잡고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너무 유튜브에 일전하지 마라. 기대지 마십시오. 유튜브는 저도 유튜브를 찍지만 여러분한테 완전한 도움이 되는 그런 거는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유튜브의 특성상.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좀. 오늘 소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나눠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소장님 한 번 더 모셔서 또 변화된 사이클 한 번 더 검색해보는,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을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